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 과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모아둔 돈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불려야 할까? 이런 고민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죠. 노후 재테크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노후 재테크의 핵심 전략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제 경험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편안히 앉으셔서 메모할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똑똑한 재테크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투자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투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먼저 자산별 분산 투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주식 50만 원, 채권 30만 원, 부동산 펀드 20만 원으로 나누어 투자하면 주식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채권이나 부동산 펀드의 수익으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중국 경제 위기 때 중국 주식에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신흥국 등 다양한 지역에 분산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별 분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T 기업에만 투자했다면 2022년 테크 주식 하락 시기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했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 분산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는 약 37% 하락했지만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약 22%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는 분산 투자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시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기술주에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가치주와 성장주에 골고루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투자 수익의 약 90%가 자산 배분, 즉 분산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개별 종목 선택보다 분산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산 투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자산, 지역, 산업, 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산 투자를 실천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재테크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안전자산 중심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투자 손실을 만회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 배당주, 인덱스 펀드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의 경우 2025년 3월 현재 3년 만기 금리가 약 3.5% 수준입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연간 35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물론 채권 금리는 변동될 수 있지만 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는 정기적으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나 KT와 같은 공기업들은 꾸준히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주가 변동의 위험은 있지만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이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닥 200 ETF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이러한 안전자산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은퇴자의 경우 전체 자산의 60%는 채권, 20%는 배당주, 20%는 인덱스 펀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경기 침체기에는 배당주의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해 소량의 실물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기대 수명,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안전자산 비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로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세요. 하지만 항상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연금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에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대책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20년 이상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 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예측이 쉽고 장기 근속에 유리합니다. DC형은 중도 인출과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이직이 잦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월 25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 목돈 운용에 적합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50대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와 고정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증함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급한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금 활용 시 주의할 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고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연금 활용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인 연금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재테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비상금 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금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두는 자금을 말합니다. 왜 비상금이 필요할까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수리비 또는 일시적인 소득 중단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금은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언제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시중은행의 보통예금이나 단기 정기예금 또는 MMF 머니 마켓 펀드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이 적합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의 10%를 자동이체로 비상금 계좌에 입금하세요.
둘째, 상여금이나 연말정산 환급금 등 예상 외 수입은 비상금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 금액을 비상금으로 모으세요. 넷째, 소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이세요. 1,000원, 10,000원도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비상금 준비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비상금으로 묶어두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초과분은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상금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변동되거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때는 비상금 규모를 재검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비상금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지출이나 충동 구매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상금 준비는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비상금 마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후 재테크의 핵심인 체계적인 예산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이는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한 달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엑셀 시트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앱은 자동으로 지출을 분류해 주어 편리합니다. 둘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세요. 고정 지출에는 주거비, 보험료 등이 있고 변동 지출에는 식비, 여가 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어디서 지출을 조절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셋째,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필수 지출, 중요 지출, 선택 지출로 나누어 관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필수 지출, 운동비용은 중요 지출, 외식비는 선택 지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넷째, 50, 30, 20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이는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에, 30%는 선택 지출에, 20%는 저축과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은 필수 지출, 90만 원은 선택, 지출 60만 원은 저축과 투자에 사용하는 식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고 조정하세요. 월말이나 분기별로 예산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외식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다면 다음 달에는 줄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노후를 위한 장기 예산도 세우세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예상하고 이를 위해 매월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지출도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 마시는 4,000원짜리 커피도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이런 작은 지출을 줄이면 상당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예산 관리는 처음에는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재정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예산 관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노후 재테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란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의 구성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채권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 비중을 조정하지 않으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상황과 목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점검 주기 설정하기 최소 6개월에 한 번, 가능하면 3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산 배분 확인하기.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이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30%, 현금 10%를 목표로 했다면 실제 비율이 이와 비슷한지 체크합니다. 3. 리밸런싱 실행하기. 자산 배분이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면 리밸런싱을 실행하세요.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70%로 늘어났다면 일부를 매도하여 채권이나 현금으로 옮기는 시기입니다. 4. 개별 자산 성과 평가하기. 각 자산의 수익률을 벤치마크와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라면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 비용 검토하기. 각 투자 상품의 수수료나 보수가 적정한지 검토하세요. 같은 유형의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세금 고려하기. 포트폴리오 조정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하세요. 예를 들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새로운 투자 기회 탐색하기. 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지만 무분별한 변경은 피하고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하세요. 8. 기록 남기기. 포트폴리오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해 두세요. 이는 향후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은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더 나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재테크의 핵심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산 투자,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 연금 활용, 비상금 준비, 체계적인 예산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전략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